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대북 압박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더 가혹한 대북 압박이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사례가 바로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인권 담당관을 발표하지도 않고 공석으로 4년간 비워뒀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한미 간의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도 전에 먼저 인권 담당관, 즉 인권 보고관을 임명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은 북한 김정은이 핵 포기 의지가 있고 또 그 신뢰로 지금까지 4년 동안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로 신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의용 실장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017년 12월 김정은이 핵 보유국이라고 전 세계에 선포할 때, 그리고 남북한 3번의 정상회담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2번의 정상회담 기간에 바로 함경북도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을 입구를 폭파시키는 것을 국제사회의 기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기자들을 불러서 직접 폭파하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 촬영은 바로 입구만 폭파했지 실질적으로 내부 깊숙이까지 폭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바로 당정인의 전원회의 참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핵보유국이 됐고 그리고 더 이상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시킨다는 발언을 바로 했던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당정인의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공개한 연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마치도 아직도 김정은이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번에 해외 언론이 입수한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도 북한이 그동안 계속해서 핵 활동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플루토늄도 추출했고 농축 우라늄도 계속해서 생산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이 핵 물질과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이런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주 분야와 방위 산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그것도 발전된 나라들을 상대로 무자비하게 해킹했다는 것도 보고서와 함께 실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암호화폐를 해킹하여 약 4억 달러를 탈취했다는 것도 이 보고서에 실려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해킹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아마 1, 2위를 다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의 해커 기술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것도 다 한국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지원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반입이 될 수 없는 슈퍼컴퓨터까지 평양 과학기술대학에 뽀조시 차려놓고 해커들을 양성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가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김정은은 이렇게 벌어들인 수억 달러를 바로 핵물질을 생산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초종미라 하는데 쭉 기술을 높이는데 모두 쏟아부었다는 것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보고서입니다.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어야 할 지금 시점에 바이든 행정부와 그리고 미 국무부와 정의용 신 외교부 장관의 의견이 서로 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임기 동안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주식이 올라가고 경제 실적은 좋은데 지금 주민들은 아우성과 도탄에 빠진 소리들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수출이 잘 되고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감 경기는 그야말로 마이너스 수준으로 추락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자영업자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는 말씀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 저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자영업자, 특히 식당을 하는 분들의 심정은 가히 얼마나 지금 처참한 상태인지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에 앉아서 현실에 맞지 않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로 광화문이나 강남에 나가보면 지금 임대료를 내놓고도 나가지 못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직 문재인 대통령과 이 외교부장을 비롯한 안보 분야 장관들은 오직 북한을 달래고 김정은에게 퍼주지 못해서 안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분노를 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정의연 전 실장을 외교부 장관에 시킨 것도 바로 유엔과 국제사회 그리고 미국을 설득시켜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미공조라는 이름 아래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기 위한 것 외에 다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그래서 그 자리에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생각과 똑같을 것입니다. 초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정권을 잡은 이후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바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대통령들을 찾아다니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에 강력한 압박을 해달라고 했고 제재를 가해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2017년 8월 북방경제포럼, 즉 울라디보스토크에 있었던 북방경제포럼에 참석하여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에 들어가는 가공된 휘발유와 디젤을 차단해달라고 했던 것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푸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간의 디젤과 휘발유마저 북한에 차단시킨다면 병원까지도 모두 올스톱 된다고 거부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강경화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과 가장 가까운 우간다, 탄자니아, 잠비아와 같은 북한과 기존에 가까웠던 동맹국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와줄 테니 북한과 손을 끊으라고 했던 것이 바로 강경화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여 이 모든 것이 북한을 압박하고 유엔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봉쇄작전을 폈기 때문에 북한이 어쩔 수 없이 동계올림픽에 참여하자고 이 모든 공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라고 전화통화한 내용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세 번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에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 이제는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를 설득시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성원국들을 설득시키고 미국을 설득시켜서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려고 하는 어리석은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의용 실장이 바로 그 일선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대북 압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 이 정부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대북 압박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설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